지난 26일 충남도는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 발표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도가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 30%를 점유하는 것을 골자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업무 협약 체결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소 경제 추진 2주년의 성과 그리고 그 미래를 신용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7일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대표적인 청정에너지, 수소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수소 관련 산업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800여 대였던 수소차 보급 대수는 1,900대로 늘었고 14기에 불과했던 수소 충전소는 70기로 증가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량도 같은 기간 2배가량 뛰었습니다. 관련 제도와 법령의 발빠른 정비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로드맵이 발표된 2019년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기술 개발 방안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2020년 들어서는 세계 최초로 별도의 수소경제 육성법이 제정됐고 수소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생태계를 적용한 수소도시 건설과 해외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관련해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금년 1월부터 수소경제법이 시행됩니다. 수소경제법에 따라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부생수소입니다. 부생수소는 정유 과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 수소가 많이 포함된 혼합가스를 정제해 순도를 높인 수소를 말합니다. 생산 단가가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절반, 수전의 방식의 20% 수준으로 수소 생산 방식 중 가장 경제적입니다. 수소 수요가 2022년 47만 톤, 2030년 194만 톤, 2040년에는 526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가장 저렴한 수소 생산 방식인 부생수소 산업은 제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부생수소 생산 의향을 밝히고 있고 연료전지 활용을 위한 실증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향후 정부 정책과 함께 기업의 궁극적인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분야의 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생수소 생산 업종으로는 석유화학과 제철, 정유업종이 꼽힙니다. 다만 정유공장은 생산된 수소 대부분을 탈환공정 등에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외부 공급은 사실상 힘듭니다. 석유화학단지 가운데는 울산과 여수, 대산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부생수소가 생산되고 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역시 고순도 부생수소 생산 능력을 갖추고 향후 이를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연기관 시대 석유가 갖고 있던 패권이 재생에너지 시대 수소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 13일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 Every Step for H2를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국내 수소 수요의 30% 공급을 목표로 약 4조 4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청정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 발전 등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사업장 내 수소 충전소와 수소 발전소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보유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친환경 기술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6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사업 로드맵을 실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수소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울산 지역 연료전지 발전소의 운영을 시작으로 복합 충전소를 2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2025년 10만 개의 수소 탱크를 양산하고 30년에는 50만 개를 생산해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선제 투자의 관점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롯데케미칼이 주도하는 그린 순환 생태계가 우리의 친환경적인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수소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사업 확대를 위해 삼성 엔지니어링, 에어 리퀴드 코리아, SK가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끝없는 도전을 통해 글로벌 화학회사로 성장한 롯데케미칼이 이번 로드맵을 통해 수소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사경제TV 이정현입니다. 서산 대산 LG화학 사업장에 연 5만 톤 생산 규모의 수소 공장이 들어섭니다. LG화학이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2분기 완공 예정입니다. LG화학은 대산 나프타 분해센터 공장에서 발생한 메탄을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로 바꾸는 공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소나무 100만 그루에 해당하는 연간 약 14만 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LG화학이 충남 대산에 5만 톤 규모의 수소 공장을 짓습니다. 이 공장에는 메탄가스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로 바꾸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나프타 분해 공정에서 메탄가스 대신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LG화학의 수소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2분기에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